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상훈입니다. 금주 오픈 DMQA 세미나에서는 커리큘럼 러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간략한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MQA 랩실에서 김상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으로 재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전반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학습하지 않은 클래스의 데이터를 탐지하는 오픈셀 리코그니션 분야와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드릴 커리큘럼 러닝 연구 분야에 집중하여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의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커리큘럼 러닝 연구 분야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금일 세미나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발표된 커리큘럼 러닝 연구 분야의 대표 논문 4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커리큘럼 러닝의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논문은 딥러닝 분야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요슈아 벤지오가 2009년 ICML에 발표한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커리큘럼 러닝이라는 연구 분야의 출발점이 되는 논문으로서 발표일인 2021년 10월 8일 기준 인용 횟수가 3,000회가 넘을 정도로 꽤 유명한 논문입니다. 커리큘럼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 학습 방식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딥러닝 학습 과정은 딥러닝 모델에 인풋 데이터가 입력되면 산출되는 예측 아웃풋 값과 실제 데이터의 아웃풋 값 간의 손실을 계산한 뒤 전체 손실 함수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모델의 파라미터가 업데이트되며 진행됩니다. 이때 학습 데이터의 볼륨이 너무 클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크기만큼의 배치로 데이터를 나누어 모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전체 데이터를 랜덤하게 샘플링하여 4등분하는 크기의 배치 사이즈로 데이터를 나누었고 랜덤하게 나눠진 배치가 순차적으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임의의 기준으로 4개의 배치가 구분되었기에 각 개별 데이터의 학습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커리큘럼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히 말하면 모델에게 데이터를 주고 학습시킬 때 무작위 순서로 입력하는 것이 아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어려운 데이터를 주면서 학습시켜 나가자입니다. 이는 쉬운 것부터 학습해서 점차 어려운 학습을 수행하는 인간의 학습 프로세스를 모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슈아 벤지오는 이 논문에서 이 학습 전략을 사용했을 때 모델의 학습 효율이 높아져 수렴 속도가 빨라지고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 경향성이 줄어들어 효율적이고 고성능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커리큘럼 러닝의 수행 과정은 데이터를 먼저 학습 난이도에 따라 크게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로 구분지어 두고 사전에 정의한 스위치 에포까지는 쉬운 샘플로만 학습을 진행하고 스위치 에폭 이후에는 어려운 샘플도 포함하여 학습을 진행시키는 방식을 취합니다. 논문에서 소개하는 커리큘럼 러닝의 이론적 배경은 풀기 어려운 목적식을 완화하여 글로벌 옵티멈에 가까운 최적화를 찾는 컨티뉴에이션 메소드라는 최적화 기법에 있습니다. 컨티뉴에이션 메소드는 풀기 어려운 non-convex의 목적식 C1 세타를 가장 풀기 쉬운 스무스 버전인 C0 세타로 근사하여 최적화를 먼저 진행하고 이전 단계의 스무스 버전의 최적화를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본래 목적식에 가까운 디테일한 C 람다 세타로의 업데이트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래 목적식인 C1 세타에 근사하여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커리큘럼 러닝은 이와 같은 논리로 쉬운 샘플만 학습한 Q0의 모델을 Q 람다의 스텝을 통해 점차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근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G가 전체 학습 데이터의 인풋 데이터, 아웃풋 데이터의 페어라면 최종적으로 학습해야 할 학습 데이터의 타겟 분포는 PG라고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Q 람다는 람다 단계에서 모델이 학습한 분포입니다. Q 람다는 람다 단계에서 학습에 포함시킨 데이터의 비율과 최종 타겟 분포에 비례합니다. 즉,
스텝 람다가 점차 진행될수록 점차 많은 학습 데이터가 모델 학습에 포함되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해 최종 타겟 분포를 학습합니다. 스텝 람다마다 점차 난이도를 높여 최종 목적에 다다르는 방식이 컨티뉴에이션 메소드의 최적화 전략과 동일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는 투스텝의 과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를 먼저 학습 난이도에 따라 크게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로 구분지어 두고 사전에 정의한 스위치 에포까지는 쉬운 샘플로만 초기 모델 Q0의 학습을 진행하고 스위치 에폭 이후에는 어려운 샘플도 포함하여 최종 모델 Q1의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면 컨티뉴에이션 메소드의 최적화 전략 효과에 따라 모델의 수렴 속도와 성능의 향상이 있고 로컬 미니마에 빠질 경향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동그라미, 삼각형, 사각형을 분류하는 Shape Recognition 태스크를 실험했습니다. 데이터 학습 난이도는 사전 지식을 통해 구분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 정삼각형, 정사각형은 타원, 정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직사각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패턴을 가져 쉬운 샘플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레이어를 가진 멀티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 실험한 결과는 아래 박스 플롯과 같습니다. 이 박스 플롯은 스위치 에폭에 따른 20회 반복 실험 결과의 에러 분포를 나타냅니다. 제일 왼쪽의 빨간 박스 안의 결과는 스위치 에폭이 0일 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스위치 에폭 0의 의미는 쉬운 샘플을 먼저 학습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체 데이터셋을 모두 학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스 플롯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위치 에폭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에러 값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쉬운 샘플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어려운 샘플을 학습하면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커리큘럼 러닝에는 데이터의 학습 난이도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는 큰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실제 현질 데이터는 대부분 학습 난이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커리큘럼 러닝을 바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전 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셀프-페이스드 러닝이라는 연구가 이어집니다. 셀프-페이스드 러닝은 딥마인드 소속의 쿠마가 립스에 2010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셀프-페이스드 러닝의 핵심 아이디어를 소개하기에 앞서 한 번 더 일반적인 딥러닝 모델 학습 프로세스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 학습 시점에서 모델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데이터의 손실값을 합산한 뒤 평균을 내어 손실함수를 계산하고 도출된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모델은 학습됩니다. 셀프-페이스드 러닝은 특정 학습 시점에서 개별 데이터의 손실값이 임계값 람다보다 작은 샘플만을 추출하여 모델 학습에 반영시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손실값이 임계값보다 큰 샘플들은 현재 학습 단계에서 모델이 잘 못 맞추는 어려운 데이터이므로 이를 학습에서 배제시킵니다. 이후 학습이 20에폭에서 50에폭으로 점차 진행됨에 따라 임계값 람다를 단조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임계값 람다가 점진적으로 커지면 학습에 포함되는 어려운 샘플의 수가 점차 늘어나게 되어 학습 후반부에는 모든 학습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셀프-페이스드 러닝은 일반적인 손실함수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변수 vi에 대한 텀이 추가된 형태입니다. 변수 vi는 0 또는 1의 바이너리 값으로 i번째 데이터가 학습에 포함되면 1, 포함되지 않으면 0이 됩니다. 손실함수는 각 단계에서 한 변수를 고정한 상태로 나머지 변수를 최적화시킵니다. 변수 vi를 고정하고 변수 세타를 최적화하는 과정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일반적인 모델의 학습 과정과 동일합니다. 변수 vi의 최적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어진 손실함수가 어떻게 임계값 람다보다 적은 샘플만 학습에 포함시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손실함수는 아래와 같이 vi로 묶어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vi는 0 또는 1의 값을 가지므로 해당 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간 밑줄로 표시한 부분이 양수라면 vi는 0이 되어야 하고 음수라면 vi는 1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데이터의 손실값 li 세타가
임계값 람다보다 작을 때만 vi가 1이 되어 학습에 포함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의 예시를 살펴보면 20회폭에서는 임계값 람다보다 작은 손실값을 가지는 3, 4, 5, 6번째 샘플만 학습에 반영되게 됩니다. 이후 50회폭이 되면 임계값 람다가 점차 증가하여 두 번째 샘플을 제외하고 모두 학습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셀프-페이스드 러닝은 쉬운 샘플부터 학습하여 어려운 샘플을 점차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셀프-페이스드 커리큘럼 러닝입니다. 이 논문은 2015년 AAI에서 루즈 양이 발표한 논문입니다. 셀프-페이스드 커리큘럼 러닝은 이름 그대로 앞서 소개한 커리큘럼 러닝과 셀프-페이스드 러닝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사전 지식이 확보됐다면 이를 활용하고 또 학습 과정에서 각 데이터별 손실값에 따라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자는 전략입니다. 셀프-페이스드 커리큘럼 러닝은 셀프-페이스드 러닝과 손실함수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셀프-페이스드 커리큘럼 러닝에서 바뀐 부분은 먼저 V와 람다로 이루어진 셀프-페이스드 펑션입니다. 기존 셀프-페이스드 러닝에서는 V값이 0 또는 1의 바이너리 값을 가졌다면 셀프-페이스드 펑션의 수정을 통해 V가 0에서 1 사이의 실수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V가 속하는 영역을 제한하는 커리큘럼 리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는 커리큘럼 러닝의 학습 방식과 같이 사전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난이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논문에서 소개한 셀프-페이스드 펑션 임플레멘테이션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셀프-페이스드 러닝은 V값이 0 또는 1이라는 제약이 있어 바이너리 스킴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제안한 리니어 스킴, 로그아리트믹 스킴, 믹스처 스킴은 V값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 범위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로그아리트믹 스킴의 예시를 통해 각 개별 데이터의 학습 가중치를 나타내는 V값이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아리트믹 스킴을 사용한 손실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vi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손실함수를 vi에 대해 편미분한 뒤 전개하면 아래와 같이 전개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손실값이 임계값 람다보다 작을 때는 셀프-페이스 러닝에서는 항상 1로 최적화되어 있던 vi 값이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으로 최적화되어 학습 가중치를 반영해주고 임계값 람다보다 클 경우에는 셀프-페이스 러닝과 동일하게 학습에서 배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vi를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값이 임계값 람다보다 작을 때 vi는 분모가 로그 제타이고 그래프상에서는 검은색 막대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분자 부분인 로그 li 세타 더하기 제타는 그래프상에서는 빨간 막대의 길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vi 값은 검은 막대의 길이 대비 빨간 막대의 길이이므로 개별 손실값 li 세타가 커질수록 점차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학습에 포함된 샘플 내에서는 손실값이 커질수록 적은 가중치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사전 지식을 활용하는 커리큘럼 리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 사전의 난이도를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 커리큘럼 리전 프사이는 다음과 같이 제한이 됩니다. 보다 알기 쉽게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x1, x2, x3 이렇게 총 3개의 샘플이 있고 상수 C가 1, 사전에 파악한 학습 난이도의 순위가 1, 2, 3이라면 vi의 가능의 영역인 프사이는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그림과 같이 실제 적용 시에는 커리큘럼 러닝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지는 않고 초기 학습 단계에서 개별 학습 데이터에
학습 반영 가중치인 VI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논문은 멘토넷입니다. 이 논문은 Self-Paced Curriculum Learning의 저자인 루 지양이 2018년에 ICML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기존의 커리큘럼 러닝 방법론들은 각 학습 단계에서 손실값을 통해 쉬운 샘플과 어려운 샘플들을 구별했습니다. 손실값이 작은 쉬운 샘플만을 위주로 반영하여 학습하고 후에는 어려운 샘플을 점차적으로 학습에 반영해 모델의 성능 향상을 꾀했습니다. 하지만 멘토넷은 기존 커리큘럼 러닝 방법론들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이를 잘못 매겨진 라벨이 포함된 데이터에서 잘못 매겨진 라벨의 정보를 적게 학습하도록 하여 과적합을 방지하는 문제를 풉니다. 즉, 기존의 커리큘럼 러닝 방법론에서 어려운 데이터로 판별하던 손실값이 큰 데이터들을 멘토넷에서는 잘못 매겨진 라벨 데이터로 판별해 학습에 적게 참여시키게 됩니다. 멘토넷은 노이즈 라벨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 중 정확히 라벨이 매겨진 클린 데이터 샘플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전체 데이터셋의 10% 이상의 클린 샘플들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그림의 과정과 같이 멘토넷 또한 전체 데이터셋을 통해 클래스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시켜야 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클래스 예측을 수행하는 모델은 메인 태스크를 진행해야 하는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이며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 이를 스튜던트 넷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멘토넷의 핵심 아이디어는 추가적인 모델을 통해 각 데이터 샘플별 학습 반영 가중치인 V를 출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습해야 하는 모델인 스튜던트넷은 초기 20%의 에폭 동안은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V값을 사용하여 학습시킵니다. 베르누이 분포를 따르는 V값은 각 샘플별 피해 확률로 1이 출력되거나 1-P의 확률로 0이 출력됩니다. 이는 확률 P로 데이터 샘플을 드랍아웃 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후 학습 전체의 21% 에폭에 도달하면 해당 에폭에서 스튜던트 넷을 고정하고 전체 데이터셋에서 클린 데이터셋만을 추출합니다. 정확히 라벨이 달린 클린 데이터셋에서 전체 데이터셋과 동일한 비율로 잘못 매겨진 라벨을 임의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후 타겟 아웃풋 V 값은 잘못 매겨진 라벨이라면 0, 정확히 매겨진 라벨이라면 1로 재라벨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넷에서 출력된 손실값과 학습 완료율, 그리고 각 클래스 값을 입력으로 받아 타겟 아웃풋 V를 예측하는 멘토넷을 수정된 클린 데이터셋으로 학습시킵니다. 학습된 멘토넷은 이후 전체 학습의 75%에 해당하는 에폭에 도달할 때까지는 학습이 진행되지 않고 파라미터는 고정되어 각 데이터의 학습 반영 가중치인 V를 산출하며 해당 데이터를 학습에 얼마만큼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잘못 매겨진 라벨 데이터가 입력될수록 멘토넷이 산출하는 V의 값은 0에 가까워져 학습에 적게 반영되게 됩니다. 멘토넷은 모든 데이터가 정확히 레벨이 매겨진 시파10과 시파100 데이터를 일정 비율로 라벨을 망가뜨린 후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실험합니다. 논문에서는 잘못 매겨진 라벨 데이터가 포함된 비율에 관계없이 멘토넷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학습 단계인 에폭에 따른 트레이닝 에러와 테스트 에러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멘토넷이 오정보 데이터에 대한 학습 반영을 줄여 과적합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커리큘럼 러닝의 기본이 되는 4개의 알고리즘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커리큘럼 러닝 연구 분야의 동향은 앞서 멘토넷에서 소개했듯이 커리큘럼 러닝의 아이디어를 잘못 매겨진 라벨이 존재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방향과 클래스 불균형이 존재할 때 이를 해결하는 학습 전략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학습에 적용하여서도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현실 문제 데이터는 정제되어 있지 않아 딥러닝 모델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커리큘럼 러닝 연구 분야는 데이터별 모델 학습 전략을 통해 현실 문제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